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원 지역이 좀 그래서 그런가 군무원 학생분들이 한 2, 3년간에 확 늘었어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원래 한 100% 정도 잡으면 공무원 준비생들이 거의 한 80%, 군무원 준비생들이 20%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군무원 하시는 분들이 60%,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한 40%? 이렇게. 오늘 신청자 비율을 봐도 군무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60% 정도 돼요. 공무원은 한 40%. 그래서 학원의 특징이 조금 전국적으로 좀 다르게 군무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기도 하고 문의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험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 첫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이 표인데, 요거는 제가 보통 이제 면접 자료로 활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필기 합격을 하시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 공무원은 이론적으로 1.3배수, 5배수를 뽑습니다. 필기 선발 인원에. 그러니까 100명을 선발 요구했으면 130명에서 150명까지 뽑는 거죠. 마지막 꼴등 점수가 커트라인인 거고, 군무원은 1.5배수를 작년에 뽑았다가 올해 이제 육군이 되게 많이 뽑는 군이니까 1.3배수를 뽑겠다고 이제 공고문을 냈는데, 어쨌든 군무원도 1.3배수 또는 1.5배수로 필기 뽑아서 면접을 보죠. 그럼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여기 보면 색깔로 칠해 있는 교원, 임용 시험 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총 숫자는 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조금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느낌상 100만 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한 2% 정도가 공무원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숫자가.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마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 가치 판단이 다르니까. 그 중에 전체 국가직 공무원이 한 66만 명, 지방 공무원이 40만 명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중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거죠. 35만 9천 명. 임용시험 치시는 분들은 여기. 그럼 옆에 있는 소방공무원,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도 따로 치는데 경찰과 비교해서는 적습니다. 경찰이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경찰도 시험 따로 치죠. 소방도 시험을 따로 치는데 5만 4천 명. 소방직이 지방 소속이었다가 지방직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신분이 국가 소속으로 되고, 그죠? 바뀌었죠. 소방공무원 숫자가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직을 많이 뽑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경찰과 비교해서 인원수가 너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뭐 약간 사건 사고라든가 재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도 소방공무원의 선발이나 충원의 필요성이 많아서 역시 많이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시험이기도 하죠. 경찰 시험 1년에 2번 있는 시험인데 상반기 보통 3월 경우에 한 번 치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9월 초 이때 하반기 한 번 칩니다. 이 정도 되죠. 보통 제가 이제 학원에 있으면 공무원 하면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고, 군무원 파트는 따로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느낌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7급 좀 연휴가 많습니다. 시험 제도가 많이 개편이 돼서 옛날처럼 필기시험 7과목을 치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PSAT라는 시험이 도입이 돼서 그게 1차, 그 다음에 2차에는 또 전공 4과목, 그 다음에 3차 면접 이렇게 바뀌었죠. 느낌이 전국에 한 3만 5천 명 정도 수험생이 있었죠. 이건 기존에 변경된 전 제도입니다. 국가직 9급이 보통 선발 인원을 보면 5천 명 전후 돼요. 이게 국가공무원 전체 대한민국의 이제 공채 모집에 5천 명 정도가 뽑는데, 특이한 건 올해 군무원의 2021년 선발 인원이 6,490명입니다. 잠깐 볼까요? 1,000명, 2,000 이렇게 뽑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그 기사화되고 수험생들끼리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군무원 너무 많이 뽑는다. 엄청 뽑더라. 선발 인원이. 공고문에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이렇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군무원에 원래는 관심이 많았지만 훨씬 더 관심도 많았었죠. 그래서 올해 특이사항이 군무원 선발 인원이 전체 국가직 선발 인원을 넘겼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접수를
받아보면 국가직은 전체, 그러니까 제일 전국에서 공무원 9급을 친다 하면 제일 시험 인원이 많을 테니까 2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참고로 경남의 선발 인원은 보통 2,000명, 우리 경남 지방직 모든 직렬입니다. 한 2,000명 정도 내외를 뽑는데 접수 받아보면 또 한 2만 명 정도 접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느낌만 하시면 되겠고, 특이한 건 국가직 시험 9급이 4월에 시험을 치고 지방공무원 시험이 6월에 시험을 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직이 3월 28일 날 먼저 공고냈다가 뒤로 밀렸어요. 7월 11일. 지방직은 원래 그대로 찍게 6월 13일. 그래서 합격을 딱 발표해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직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니까 최종 합격자 결정이 됐죠. 일단 지방직도 붙고 국가직도 붙었어요. 근데 국가직 면접이 맨 뒤에 있었거든요, 작년에. 국가직이 안 가, 면접 보러. 지방직 먼저 붙어서. 그래서 국가직에서 선발인은 필기를 먼저 뽑았는데 8월경에 필기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11월쯤인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또 면접을 보고 합격자 결정을 했죠. 특이하게 작년에 국가직 시험이 뒤에 치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 같은 거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국가직 시험이 4월달 시험이 있었고, 지금 6월 5일날 지방직 시험이 실시됐으니까 진행하고 있고요. 군무원은 이제 7월 24일날 한 30일쯤 뒤면 시험인 거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016년, 17년 이때 보면 1000명쯤 되죠. 그러니까 보통 군무원은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 해군, 해병대 5개 군에서 각각 공고를 내서 뽑는데, 그러니까 공고문이 다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전체 합쳐서 1000명 내외를 뽑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면 사실 관심도 수험생들이 잘 없기도 했고 적게 뽑으니까, 그죠? 그런 별로 그랬어요. 그냥 공무원 하시는 분들만 시험 치는. 그런데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조사해 보니까 2018년 7월 27일 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발표했던 국방개혁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인력, 군인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되어 있고 민간 인력은 군무원 민간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인원이 지금 줄어들어요. 상비 병력이 이렇게 삭감, 자연 감소분도 있고요. 군인들이 줄어든, 우리가 출생아 또는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나이대별로 지금 전체 세대수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자연 감소분 포함해서 인위적인 감소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감축이 돼요. 그러면 3.4만 명인 인원이 5만 5천 명으로 증원하려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발표가 됐으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천 명씩 뽑겠습니다라고 이미 그때 발표를 했어요. 이미 국방개혁 2.0에. 그러니까 이때 이 개혁안에는 인력 구조와 관련된 기사를 인원을 이미 발표를 그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또는 학원가에서는 2018년 개혁안 나오면서 19, 20, 21, 22 4년 동안은 군무원이 4,000명씩 뽑겠다는 걸 알고 있었었죠. 그러면 보통 1,000명 정도 뽑아오는 시험이었는데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는 겁니다, 인원이. 그런데 접수한 인원을 보면 2016년도 3만 명 정도 접수했어요, 전군에.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빼고요, 작년까지 중복 접수라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군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각 군별로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5개 군의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다 뽑으니까 5개 접수하면 되죠. 한 곳만 치러 가면 돼, 당일날 선택해서. 그래서 중복 접수가 가능했어요. 근데 올해는 불가 공고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취소하라고, 한 곳만 하라고 공고문에 실려 있었는데, 접수 인원이 2016년도가 3만 명.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지, 뭐 비슷하게 3만 5천 명. 좀 자연 증가분인 것 같고. 근데 인원이 여기 조금 요때는 좀 인기가 좀, 저도 학원에 있으면서 좀 군무원 상담이 많다? 그런데 안 해달랄까? 4만 명대를 찍었고, 이제 5천 명으로 팍 늘었는데 접수 인원이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일반 기사화되기 전까지 저희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5천 명을 뽑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선발된 인원이 1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군무원이 6월 시험인데 그때 뽑은 인원이 4,02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 뽑았어요. 원래 5천 명 뽑는다 했는데.
미달도 있고, 그래서 2차라는 게 12월에, 그해 12월에 시험이,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상 최초인 거죠. 시험 두 번 친 거, 1년에. 네, 생겨난 게 2019년 2차 12월인데, 1100명을 따로 더 뽑은 거죠. 그러니까 추가 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달된 직렬이라든가, 원래 목표로 했던 직렬에 못 뽑았던 인원이나, 추가 채용에 필요한 직렬들은 요때 12월에 좀 더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접수 인원, 여기는 당연히 적게 뽑으니까 확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작년에, 2020년, 저는 이제 기대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이제 접수할 때, 저는 좀, 약간 좀, 어떻게 예상했냐면, 진짜 너무 학원에 있으면서 군무원 상담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한 적이 너무 많으니까, 물어보는 전화라든가 방문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농담삼아 그랬거든요. 10만 명 정도 접수하지 않을까. 너무 많아서. 근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6만 7천 명. 근데 이게 또 어마무지하게 는 거죠. 그죠? 기존에 보통 4만 명에서 6만 7천 명이면 엄청 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 접수 기한도 제가 또 이제 설레기 시작했죠. 분명히 이렇게 됐으니까 늘어는 날 건데, 인원은 더 늘었잖아요. 근데 중복 접수가 불가한 한 곳밖에 접수가 안 돼. 그래서 이게 가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원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합격자, 접수 기한 끝나고 몇 명 접수했는지 군별로 발표한 걸 학수고에서 기다렸는데, 비합증 본의 안에 지워졌는데, 접수된 이름이 64,114명. 네, 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느낌상 우리 군무원이 공개채용,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이 공개채용이죠. 그 다음에 경력채용, 뭐 군 출신이라든가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은 경력채용을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분들 뺀 공개채용 인원만 제가 계산해 본 인원이에요. 그럼 만약 경력채용 인원까지 들어오면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중복 접수였는데 올해는 중복 접수를 막았는데도 이 정도 인원이면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났다고. 뭐 기사 보니까 10,000명이나 한 15,000명 정도는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군무원은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현실에서 상담실에 앉아있으면 이제는 군무원 상담 전단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경쟁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어차피 접수 인원 대비, 그러니까 선발 인원 대비 접수 인원이니까 뭐 수십 대 1, 많게는 뭐 수백 대 1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제가 모아놨어요. 군무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최근 이건 일반 군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공채 인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3만 명에서 4만 명 왔는데 2019년 첫 번째 5천 명 뽑는 그 해였죠. 시험 2번 있었던 해. 그러니까 경쟁률 보시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확 선발 인원이 늘어나니까 접수 인원이 못 쫓아가니까 경쟁률이 떨어지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또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무늬만 수험생도 있고요. 직업을 수험생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몇 년이 되든 간에. 출근 퇴근하는 거죠. 학원에 출근하고 집에 갈 때 퇴근하고 빠이빠이 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구별이 될 거예요. 그 얘기를 아마 오늘 제가 말미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또 무엇인지, 또 얼마만큼 그런 숫자가 있는 건지, 실질적인 경쟁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화된 지표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군무원이 인기가 있는 중에 아마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 19년도 2차, 그러니까 추가 채용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한 번 더 뽑았다는 게, 그 다음 연도 2000년에 한 번 더 시험이 있는 거 아니야? 인터넷상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 했지만 역시나 시험은 한 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20년도, 21년도 자료인데, 중복 접수 가능 지금 불가죠. 그래서 제가 더한 인원이 이렇게 지금 더해봤어요. 공채 인원. 그래서 뭐 보통 4만 명 정도 접수하다가 6만 7천 명 하다가 이제 6만 뭐 이렇게 공채 인원이 올라오니까 6만 4,900명이나 나왔네요. 다 더한 숫자네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의 인기가 이 정도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시험상 특징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일단 20문제가 나옵니다. 과목별로. 그러면 5과목을 시험을 치니까 영어, 한국사가 시험을 치는 시험이죠. 국가직, 지방직은. 그러면 총 100문항, 100문제죠. 일단 드릴 말씀이 많은 게 20문제. 그냥 과목별로 20문제인데 과목은 있어. 뭐 국어니, 영어니, 한국사니, 행정법이니, 행정학이니, 세법이니, 회계학이니. 이렇게 뭐 올해까지는 공고문 보면 선택 과목이 있어서 2과목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죠?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원래라 하면 20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과목만 치던 직렬별로 5과목만 치는 시절로 돌아가는데 100점 만점으로 바뀌죠. 그래서 올해까지 커트라인 보면 커트라인이 3자리예요. 총점이라 되어 있어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100점 만점에 300점이 되는 거고 선택 과목을 100점 만점 받으면 수능 세대분들이라서 아침 오겠지만 원점수가 있으면 조정점수라는 게 있죠. 공식에 넣어가지고 탁 변환시키면 선택 과목 100점을 받으면 한 70점, 75점 정도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총점의 만점은 440점에서 450점. 지금 합격선을 보면 3자리고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내년부터는 100점 만점이 되죠. 하나 1점씩 되니까 5과목이라서. 근데 과목별로 20문제인데 공부하는 범위에서 20문제가 무작위 혼합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출제 범위가 어디서 어떻게 많이 덜 안 나올 수도 있고 모릅니다. 시험장 당일에 가서 문제를 펼쳐봐야 20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왔구나. 난이도도 모르죠. 난이도도 왔다 갔다. 그리고 지문도 어떤 거는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사를 예를 들면 한국사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 옛날형 문제는 어떤 파트나 인물이라든가 어떤 특정 내용을 정해주고 그거와 관련해서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은 그 부분만 알면은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질문 자체가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 제각각입니다. 한국사를 예를 들면 1번은 인물, 2번은 뭐 정치, 3번은 문화, 4번은 뭐 저자. 그럼 보기 4개가 그냥 무작위인 거예요. 어디서 들고 왔는지, 물론 교과서 어디서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힘듭니다.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공부하라고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다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학생들이 하는 게 빼죠. 하기 싫은 것들. 안 나올 거야. 빼고. 이거 안 나왔어. 작년에. 빼고. 그럼 시험장 가서 문제를 딱 펼쳐봤는데 나오면 찍어야죠. 찍어서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선이라는 게 공무원이 또는 군무원도 이제 비슷하지만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이미 80점대는 넘겼어요. 커트라인이. 커트라인인 거는 꼴등 점수지 않습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아까 했지만 선발 인원보다 필기 합격 인원이 훨씬 많죠? 1.3배수, 1.5배수. 그 문 닫고 들어가는 꼴등 점수가 커트라인인데 이미 80점대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험이 쉬우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점이에요. 공무원은. 군무원은 제일 높다고 하는 행정직구 내에 있는 행정군수가 행정직이 보통 80점, 80점 중반이고 군수직이 한 70점대 초중반인데 그것도 이제 올라가면 80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80점은 최소나 기본으로 받아야 되고 시험이 쉬우면 90점. 시험이 조금 어렵다 그럼 85점 정도는 이제 받아와야 합격선인데 자, 요것만 갖고도 지금 제가 3분 떠들었죠. 20문제. 자, 진행할게요. 5과목 100문제. 시험 시간은요. 소방, 경찰, 국가직, 지방직 다 모두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에. 입시 시간은 뭐 9시 반부터 이제 방송 나오고 시작하니까 뭐 9시까지 8시부터 입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분 주거든요. 한 문제 1분이니까 11시 40분까지. 그러니까 100문제 100분에 한꺼번에 칩니다. 과목별로 끊어서 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치기 때문에 또한 공부량이 어마무지해야 되는 거죠. 영어 20문제 푸는데 20분에 못 풀거든요. 지문이 20문제 중에 10개가 반이 독해이기 때문에 독해 시간 푸는 시간이 걸려서 영어 한 과목 푸는데 보통 25분, 30분. 국어도 20문제 지문이 있을 거니까 한 뭐 18분에서 20분. 그럼 국어 영어만 50분. 마킹 10분.
그럼 40분 남았는데 문항수는 60문제 남았어요. 그러면 과목별로 13분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과목들도 엄청나게 빨리 주어진 시간에 풀어내려면 공부량은 정말 어마무지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요거 두 줄 갔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범위 무작위 20문제, 시간 제한 100분 힘들죠. 이걸 다 극복하고 합격선까지 거의 뭐 과목별로 2개, 3개 이렇게 틀릴 정도 돼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어려운 시험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있죠. 군무원은 제가 얘기했지만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해병대 이렇게 5개의 군에서 공고를 냅니다. 특이하게 2000이 아니고 25문제, 3과목이죠. 원래는 군무원도 5과목 쳤어요. 영어, 한국사를 포함해서. 지금은 국어, 전직렬 국어랑 직렬의 2과목을 이렇게 3과목 시험 치지만 원래 군무원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5과목 쳤습니다. 영어, 한국사. 제 기억에 영어가 먼저 들어온 게 2017년. 요때 영어 대체가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공인 영어 성적,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거. 요즘 지틀프도 들어가 있지만 요때 도입이 됐고 한국사가 아마 2018년도에 도입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사 능력금융 시험. 그러니까 2과목이 빠졌죠. 시험 과목에서. 지금은 3과목. 그러면 문항수는 75문항. 네, 5과목 시험 칠 때는 제 기억에는 3시? 15시? 15시 30분 쳤어요. 오후에 치는 시험 있어요. 군무원이. 특이하죠. 근데 4과목 시험 칠 때는 3시? 왜 자꾸 5시라고 하면 3시로 밀렸고요. 지금 3과목으로 바뀐 데는 2시 반입니다. 지금 2시 반에 치죠. 2시 반에서 75분이니까 15시 45분인가요? 지금 2시. 죄송해요. 지금은 또 땡겼습니다. 2시로. 이렇게. 지금은 2시부터 해서 3시 15분까지. 75분에 75문제. 동일하죠. 그러니까 공채 시험은 그러니까 뭐 경력 경쟁이라든가 제한 경쟁 말고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접수해서 누구나 칠 수 있는 공채 시험은 이게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얼마만큼 누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느냐 그 차이죠. 점수 싸움이죠. 그러니까 합격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합격선 이상 나올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맞고 얘기하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합격할 실력이 되면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문제가 거기서 거기니까 공부한 내용이 같으니까. 그래서 직렬별로 어떤 직렬은 특히 행정직은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까지 다 칠 수 있는 시험 기회가 3번이 되는 거죠. 뭐 군무원 중에 저희 학원에 인기 있는 직렬이 군수직입니다. 군수직. 개인적으로도 저는 군수직 많이 하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군수직의 과목은 국어행정법, 경영학인데 경영학을 시험 치는 직렬은 대한민국에 군수직 하나밖에 없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자격증 말고 노무사라든가 자격증 말고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군무원 통틀어서 경영학이 7급 감사직에 공무원 시험에는 있죠. 7급 감사직에 경영학이 있지만 9급에서 경영학을 시험 치는 데는 군수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1실내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럼 그 떨어지면 해가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 기회가 직렬에 따라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냐 또는 직렬에 따라서 한 번에서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직렬이 결정되면 발표가 횟수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김에 영어 한국사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영어는 뭐 토익, 뭐 토플, 탭스, 지틀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지틀프 시험을 하죠. 요거는 시험에 작년까지 보통 월에 한 2번 정도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시험 기회가 많아서 뭐 그냥 접수하고 가까운 시험 치러 가면 되는데 소개를 잠깐 하며 문법은 26개, 그 다음에 듣기, 청취라고 얘기하는 게 26개, 그 다음에 독해가 28개입니다. 그래서 80문제. 시간은 90분. 빨리 끝나요. 합격자 결과 발표도 다음 주 바로바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일정을 보니까 30몇 회 차 있는 거 보면 한 달에 3번씩 치나? 그렇게 일정이 많더라고요. 지금 가까운 일정은 9월의 초에 한 번 있고, 9월 중순에 또 한 번 있고.
뭐 학원에서 GTF 관련해서 영어 수업을 처음으로 실강 선생님 모셔서 개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듣고 가면 이거 통과하는 거는 안 어려워요. 뭐 영어 통과하기 힘들어, 한국사 통과하기 힘들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한국사 통과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통과하는 건 학원에 있어본 단 한 명도 여기 영어를 통과 못한 사람이 본 적이 없으니까 수백 명 중에서 영어가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큰 부담 안 가지시면 되고 한국사 능력검정은 요거는 시험 통과하는 거 조금 공부는 해야 되고요. 시험 통과하는 것보다 시험 접수하는 게 더 힘듭니다. 한국사 시험 접수해 보신 분 통과 최근에 언제 시험 쳤어요? 첫 번째 3월인가 2월인가 그때 통과했죠. 언제 했어요? 6월달 6월 5일인가 그때 했죠. 안 힘들었어요? 접수하는데? 접수 바로바로 되던가요? 사이트 뭐 좀 하죠. 네, 뭐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군무원 수험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영어 한국사를 받아와야 되니까 접수를 많이 저희 학원에서는 뭐 느끼죠. 학생들이 바로바로 접수를 하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 한국사 점수를 많이 이제 대체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보통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2019년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20년 1차 1회까지는 알고 있듯이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쳤었어요. 3단계. 네, 근데 2020년도 2회인가요? 올해 2021년도. 작년 이때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화 기본으로 바뀐 게 이때부터죠.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시험 접수할 때 이거 정말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접수가 2단계로 막 괜히 뭐 바뀐다 그러면 수험생들 엄청 불안해 하거든요. 지금 기존이 더 쉽게 하려고 보통 한국사 능력검정 2019년도 전체 접수 인원이 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2만 명, 13만 명 정도 접수하는 시험이었는데 2020년 1회 시험에 제 기억에 이게 17만 명인가 접수를 했어요. 엄청 했어요, 엄청. 아마 6월 5일 시험, 그 시험에는 15만 명 정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통과해요. 그 6월 5일자 시험 통계 보니까 15만 명 중에 어디 접수 많이 할까요? 심화 기본. 심화 1, 2, 3급. 기본 4, 5, 6급. 맞죠? 그래서, 80점, 70점, 60점 이상. 그럼 기본도 80점, 70점, 60점 이상. 그럼 기본의 4급 이상이면 80점을 넘겨야 되고, 심화의 3급 이상이면 60점을 받아와야 되니까 학생, 우리 군무원만 관련해서 군무원 선생들은 어디를 접수 많이 할까요? 어디 접수하셨어요? 심화? 기본? 문제는 기본 문제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진짜 쉽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어느 문제가 쉽습니까? 당연히 기본의 문제가 훨씬 쉽고 짧고 많이 쉽다 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를 우리 공무원 공부한다고 우리 2개월이면 진도 한번 떼주잖아요. 한번 쓱 한번 떼주는데 그거 한 번 수업 듣고 시험 치러 기본 넣어갔더니 하나 아니면 2개 틀리더라고요. 답들이 보인대.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80점이라는 점수에 못 받을 것 같아서. 여기 접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6월 시험에 15만 명 접수한 그 시험에 한 12만 명 정도가 합격을 했고 거의 10만 명인가 11만 명인가 하여튼 거기가 다 여기에요. 60점 이상. 이 기본 80점 넘은 인원이 제 기억에 5천 명 정도인가? 기본 넣어서 4급 이상 통과하는, 그러니까 확 차이 나죠? 여기는 한 5천 명밖에 안 되고 여기는 10만 명 넘고. 사람들이 여기 접수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쉬워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여기를 넣죠. 어쨌든 4급 이상이니까 통과하면 되는 거고 4급 하면 점수 덜 주고 3급 이상이면 필기 점수 더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한국사는 시험 자체보다는 접수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고사장이 뭐 경남에는 제가 18개인가 학교가 부산에는 21개인가 있고 그래서 금방 마감돼요. 이게 접수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직 통과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시험, 최근 가까운 시험, 올해 시험 기회도 4번, 연간 4회였다가 작년에 5번이었죠. 그리고 올해 6번입니다. 늘었죠.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치니까 시험 횟수도 늘렸어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은 접수하는 게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통과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무원의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행정직인이 이게 9급 파트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렬이 있죠. 그런데 국가직의 공고문은 보통 1월 1일 전후로 발표가 됩니다. 이 공고문이. 공고문 안에 다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선발 인원이라든가 접수 기간이라든가 그런 거, 시험 날짜라든가. 그러면 올해 1월 1일 전, 올해 1월 2일인가 공고가 됐을 건데 이렇게 뽑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단위가 하나예요. 뭐 직업 상담이나 세무나 관세나 통계나 교도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직, 마약수사 출간. 근데 보시면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이 과목이 같아요. 접수만 달리하는 거죠. 업무가 달라지고. 그리고 보호직렬은 옛날에는 보호관찰이라고 하면 형을 출소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뭐 보호관찰 받아야 되잖아요. 팔찌 차고. 그럼 이제 그분들. 그 다음에 소년보호라고 해서 소년범들을 또 관리하는 선생님들 따로 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보호제라고 뽑고 있는데 남자, 여자 구분하죠. 남녀 구분한다는 겁니다. 남녀 구분하면 일단 필기 시험에서는 사실 여자분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네, 공부를 잘합니다. 남자분보다. 남녀 같이 붙으면 남자분들이 쳐요. 그래서 저희 상담하다 보면 저희 남녀 같이 치는 거 말고 남자 따로 뽑는 시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럼 요거 얘기하거나 교정 얘기하거나 교도관 아니면 소방도 남녀 따로따로 뽑잖아요. 소방 따로 뽑습니다. 경찰 따로 뽑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출간직. 요거는 과목을 보시면 국어영양수사 행정법. 요게 다 날라가면 없어지면 행정법하고 국제법만 남아요. 선택 과목이 내년에는 다 없어지고 원래 앞에 있는 2개만 남습니다. 원래 그렇게 시험을 쳐왔던. 근데 이제 28명 출간직은 인기 있는 직렬이기도 해요. 이렇게 공항이라든가 배 들어온 곳에 일을 하고 있는 제복 입는 공무원이지만 선발 인원이 한 해 많이 뽑았다가 한 해 적게 뽑았다가 이런 직렬의 특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되게 적게 뽑을 때는 높아요. 물론 많이 뽑을 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인기가 있고요. 밑으로 보면 기술직이라고 분류됩니다. 요 밑으로. 그럼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건축, 전산, 전송기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건 다 단일 직렬이에요. 그 하나예요. 그러면 직렬에 따라서 국가직에 뽑는 것도 있고 지방직에 뽑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국가직으로만 뽑고 어떤 거는 지방직으로만 뽑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행정직만 특이하게 지방직은 그래 일반 행정직인데 경상남도 일반 행정직인데 국가직에서 행정직은 이렇게 뭔가 좀 있어요. 복잡해 보여.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지금 띄워놨습니다. 첫 번째, 일반 행정직 경우의 수가 전국에 416명. 여기 접수하면 전부처로 발령받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다시. 근무지는 전부처인데 사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알고 접수하라는 거고 지역 구분 일반을 보시면 그 자료 보내면 뒤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전국 지역별 구분 모집표가 있어요. 거기에 일반 행정직 256명을 서울, 경기, 인천부터 제주까지 이렇게 인원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지원하라는 건데 다 괜찮은데 서울, 경기, 인천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게끔 열어놨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소지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 구분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경남에 넣으려면 그 TO 보고 넣으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우정사업본부는 일반 행정처럼 전국 인원이 없죠. 지역으로만 따로 모집합니다. 역시 구분 모집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근무지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체국 근무지입니다. 발령을.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4번째 경우의 수인데 발령받으면 경찰청으로 발령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용노동직 노동부로 발령받는 노동부 행정직.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각각 선택하신 분들끼리 싸움이니까 커트라인이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커트라인이 일반 행정을 커트라인을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부산이나 경남에 이쪽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커트라인은 대부분 여기가 제일 높고요. 경쟁률도 제일 세고 제일 많이 뽑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여기인데 가끔씩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행정은 지역이 전국을. 근데 우정사업본부는 보통 커트라인이 일반 행정보다 낮기 때문에 보통 제가 원서 접수할 때 성적이 조금 잘 안 나오거나 조금 하향 지원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여기 접수하라고. 특히 한 번 또 걸러지거든요. 거주 제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경남에 넣으라고 보통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찰청 작년에 기사가 좀 난 게 한 16년 만에 경찰청 행정직을 뽑았다고 그래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다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경찰청으로 발령받는 행정직을 이렇게 뽑았는데 수험생들이 여기 좋아 보이나요? 경찰청 행정직? 우리 이름이 뭐였더라? 지용? 응. 여기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수험생들이 좀 괜찮나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접수도 많았고 커트라인도 좀 높았고 2년 연속. 노동부 행정직은 조금 일이 좀 많습니다. 좀 하는 일들이 좀 많고 이제 그래서 많이 우리 합격생들 얘기 들어보면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반영이 되죠.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작년도 겁니다. 아까 올해 공고문이었죠. 올해 시험도 시험 끝나서 합격자 필기 합격선이 공개가 됐는데 자료에는 지금 드렸는데 요거 발표한 거는 다음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참고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작년에 보면 일반 행정직 전국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행정직 지역 TO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 행정 울산 경남은 12명 선택해라는 거죠. 전국에 넣을래 지역에 넣을래. 그럼 각각 전국에 넣은 사람은 35,000명, 지역에 넣은 사람은 1234명. 여기 주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지역 모집만 있으니까 경남에 43명, 근데 접수 인원은 1000명. 경쟁률로 봤을 땐 여기가 제일 낮죠. 제가 보통 너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커트라인, 다른 거 볼까요? 경찰청 400명 모집했네요. 409명, 7,800. 올해 10,000명 정도 접수했고, 노동부도 한 13,000명 접수했네요. 이게 접수 인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접수한 인원만 있으면 시험장에 간 사람은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접수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수하는 단위가 여기인데 35,000명. 시험장 간 인원은 23,838명이잖아요.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에 간 인원이죠. 그럼 시험 접수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필기 합격 인원. 필기 합격을 작년에 8월 19일 날, 그러니까 7월 달에 시험을 치고 8월 19일 날 발표할 때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면접이 안 오네, 이 친구들이. 지방시 먼저 붙어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추가 합격자 발표를 11월 6일 날 했어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그래서 행정직을 106명이나 더 뽑았어요. 그래서 총 요 합친 인원이 나오죠? 몇 명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몇 명이지? 그래서 요 인원은 필기 합격 인원이고요. 최종 합격 인원을 보시면 떨어졌죠. 추가된 사람들은. 면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면접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많죠, 인원이. 요 중에 여성분들이 164명이고 61.4%니까 많죠. 많이 뽑죠. 여성분들이 합격이 많습니다. 뭐 전체를 보면 비슷하죠. 거의 50%. 이제 여성분들이 합격자가 더 많은 해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최근 들어서. 원래 당연히 이제 남자분들이 많았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최근 들어 통계 보면 여성 합격 비율이 50% 넘긴 적이 꽤급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면 실제 시험장에 온 사람, 커트라인, 그러니까 요게 세 자리로 나오는 게 국어, 영어, 한국사 300점 만점에 선택 과목이 바뀌니까 70점, 75점으로 바뀌니까 450점, 440점 정도가 만점이고 요 정도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상 보면 이제 400점을 보면
평균 우리가 100점 만점을 치자면 한 90점 느낌이 드는 거예요. 90점 정도가 한 400점 정도.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 이 정도는 것들이 나옵니다. 작년에 시험이 쉬웠거든요. 올해는 너무 쉬웠어요. 시험이 쉬우면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그냥 100점 만점을 다 받아버려. 공부가 돼 있는 애들. 그럼 하나 틀린 애들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 틀려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거 틀릴 게 아니라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서 막 6개, 7개 틀린 애들은요. 그 차이가, 실력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돼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력 차이는 그 정도입니다. 공부가 당연히 안 돼 있으면 치는 시험마다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요. 시험장 치고 나오면서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다 어렵죠. 틀리니까. 근데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 쉬운 거예요. 100점 안 맞아서 하나 틀려서 열받은 거예요. 한 개 틀려서. 그 한 개가 합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한 개씩 차이는 평균 5점의 차이기도 하거든요. 엄청 큽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지방직 합격자 발표, 국가직은 이미 합격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면접을 지금 학생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이 공간은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이 공간은 우리 면접 연습하는 친구들이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조를 짜서 면접도 연습하고 하는데, 요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요 자료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게 성적 분포도라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 결정할 때 같이 나오는 자료. 그럼 아까 기억났습니까? 일반 행정 전국에 23,878명. 시험장에 온 3만 몇천 명이 아니라 이제 23,838명. 그죠? 요 인원인데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필기 합격자 389명이래요. 그러면 점수 분포들 보면 여기 3명이 있고 요 인원인데, 여기 보면 80점, 85점이에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해. 총점으로 나오는 세 자릿수랑 요거는 100점 만점으로 표가 구성이 돼서 총점으로 구성이 안 됐죠.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느낌상 요 점수 분포도에 플러스 10을 하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90점에서 95점이고요. 여기는 85점에서 90점이에요. 우리가 필기 합격자 처음에 389명이라고 했으니까 요 인원을 더하고 몇 명이 부족하냐면 94명을 보내면 여기가 어딘가 컷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397점 뭐뭇이래요. 요 점수가 느낌에 389점에서 90점 사이라는 거죠. 느낌에. 그죠? 그러면 94명은 1점 정도 안 되는 점수로 합격. 처음에 발표할 때. 나머지는 탈락. 그러면 한 4점 정도, 4문제 정도에서 요만한 사람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그 밑에 70점, 75점. 실질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85점 정도 되는 분들이 2,003명. 제가 보통 상담할 때 80점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까지. 나머지는요. 뒤에 저 나눠드린 표 뒤에 있지만 나머지는 합격과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맨 끝에 가면 과락자라고 있습니다. 과락자가 몇 명이냐면 12,439명. 이 인원 중에 12,439명은 과락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40점을 넘지 못하면 0점 처리되는, 점수 계산 안 해줍니다. 그냥 빵점이죠. 시험장에 온 사람 중에 12,439명은 빵점이에요. 이분들 중에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죠. 공부를 장난삼아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없어요. 요즘 같은 지금 시국에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물론 노는 학생들은 많지만 이 시험을 그냥 진짜 장난삼아 아무 그거 없이 생각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좀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했는데 과락인 거예요. 충격을 받지.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1년을 했는데 어떤 난이도가 탁 주어지면 그 과목이 40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채점을 해보면,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학생들 성적을 제가 채점을 해보는데, 제일 위험한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시험을 이제 답을 풀어보는 건데 정확하게 답을 피해갑니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읽고 푸는 건데 자기의 소신을 갖고 답을 체크했는데 다 정답을 피해가죠. 정확하게 피해갑니다. 차라리 모르고 그냥 찍는 게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그래서 그냥 오늘처럼 시험이 쉬웠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20문제를 쳤는데 80점 나왔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공부를 어중간하게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 했지만 0점 받으신 분들. 그럼 실질적으로는 3,993명이래요. 여기 인원, 여기까지. 3,993명. 선발 인원이 추가 합격자까지 포함해가지고 389명에 추가 합격자 더 됐죠? 106명까지. 그러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8대1. 여기인 거죠, 여기. 실질적으로 8대1. 접수 인원, 응시 인원이 아니고. 그럼 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요 정도 안에 들어가면 80점대라는 찍는 걸 들어가면 일단 합격을 할 만한 거죠. 자격은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도 학원에서 제가 올해 학원 이렇게 상담해서 일을 한 지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 2002년도에 제가 취업을 했어요, 학원에. 지금 2021년도니까 2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몸으로 겪는 걸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통계를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서 8명,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80점 공부해서 무작위 출제되는 20문제 중에서 16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합격할 만하다. 이건 네가 노력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와서 8대1의 정도에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느낌상 8대1이에요. 그럼 이 8명이 어떻게 될까? 제가 경험해 보면 이해 시험에 이게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국가직. 그럼 뒤에 지방직 또는 군무원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동차 합격자가 나옵니다. 동차 합격자.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고. 이런 애들이 3명에서 4명은 붙어요. 2개, 3개 붙어. 붙었네. 우리 지금 국가직 면접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아마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디 다음 주 목요일날 지방직 발표 날 건데 어떻게? 다 붙을 것 같아요. 점수가 90점 이상 받았으니까. 그럼 합격이죠. 저도 90점 넘으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차 합격자 된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군무까지 붙으면 3개 붙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2명, 3명 정도는 국가직은 떨어질 수 있지만 지방직에 붙습니다. 또는 군무원에 붙습니다. 그러면 1명 아니면 2명은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연도에 붙습니다. 실력은 되니까. 이제 안 된 것만 잘 해서 가면 되죠. 또 임하는 자세도 틀려요. 공부해서 이만큼 성적 올린 친구들은 자세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내년에 분명히 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죠. 올해 했던 것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작년에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작년에 국가직 시험이 늦게 쳐서 7월 11일 날 시험 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11월 말인가 느낌에 거의 했는데 그때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불과 지금 우리 6월이니까 한 7개월 전 자료예요. 그러면 올해 4월 달 시험에 이분들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지.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올해 시험 친 애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8월인가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 똑같은 자료가 공개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내년에 넘어가는 애들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공부해서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게 점수로 얘기하지만 80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얼마만큼 하면 80점 받을 수 있을까가 제가 보통 상담에서 마지막에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은 설명이니까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얼마 걸릴까요? 합격하려면 지용아 1년? 얼마 걸리겠습니까? 합격하려면 1년? 우리 남자분은 2년 뒤에 1년 뒤에 분은 10개월? 그럼요.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제 요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뭐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일단 요것부터 얘기 드릴게요. 시험을 결정을 해서 시험 치는 과목이 결정이 되면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로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보려고 오신 거잖아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뭘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뭐가 시험에 나온지도 모르고 책 펴서 처음 공부한 과목도 있을진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합니다. 학원을 끊을까? 그럼 실강이 되는 거. 지금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거죠. 실강. 인강을 끊을까? 인터넷에서 들으면 동영상 강의가 되는 거겠죠. 이론 강의를 끊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는 거를 일회독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당 보통 7시간씩 수업을 해서 8주 수업을 하거든요. 56시간. 어떤 거는 6시간씩 수업을 해서 8주. 그래서 648시간. 이게 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떼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보면은 그냥 인강이 되겠죠. 이 정도 과목별로. 그럼 2달을 들으면 쭉 진도가 나가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니? 지영아?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똑똑하다. 전체적으로 한 번을 쫙 들으면 한 번 수업을 듣는 건 맞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용어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가 사실 부족하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저도 보통 3번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2번, 3번.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좀 상담을 할 때 좀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연속해서 2번, 3번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한 번만에 다 이해가 당연히 안 되기도 하거니와 한 2번 정도 들으면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여요. 기출문제도 볼 줄 알고. 그런데 제가 3회독을 하라는 얘기는 이 전 범위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혼자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갈 만한 역량은 돼야 되는 거지. 기본은. 최소한. 기본은 혼자서 책을 쫙 읽어 내려갔을 때 별 불편함이 없어야 알아들었다는 거죠. 물론 조금 문제가 있긴 것도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모르는 거 나오니까. 근데 적어도 읽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기본은 탄탄합니다. 근데 이게 부실하거나 뭔가 바빠가지고 2회독, 3회독이 안 되면 시험이 혹시나 안 된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공부가. 시험 딱 치고 나오면서 다 사라지는데.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 내가 애쓰게 외웠던 것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굵직굵직한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뭐 그거 아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공부량을 채워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레고 하다가 한참 했는데 뒤에 뭐가 안 맞으면 다 해체하고 저까지 가야 되죠.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우리 공부는. 그냥 사라지니까. 그럼 밑단부터 다시 쌓으려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극복하기 힘든 경우. 그러면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니까. 그럼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마음 자세도 제일 좋고.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열심히 할 때가 요때라서 처음 할 때 이렇게 베이스를 잘 다져주시면, 이게 저희가 학원으로 얘기하면 기본 강의 6개월인데 한 번, 2번, 3번 들어 놓으면 혹시나 시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론 강의는 다시 들을 필요는 없고 안 된 부분만 체크해서 문제 풀면서 바로 넘어가면 돼요. 공부는 이해했으면 본인 속에, 머릿속에 정리하고 외우고 문제 풀고, 이거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베이스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요즘 상담할 때는 제가 좀 힘주어 얘기하는 편이에요. 요거 제대로 안 하시면 너무 힘들다고. 뒤에 공부할 때 점수가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강조합니다. 최소 혼자서 다 읽어 내려갈 만큼은 강의를 들어라.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넘어온다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기본은 됐어. 강의실에서 이론 강의실 컴퓨터 앞에 안 앉아 있어도 되죠.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데 자기 공부하는 시간, 아침 밥 먹고 는 시간,
점심밥 먹고 4시간, 저녁밥 먹고 4시간. 하루에 12시간. 요게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하루입니다. 일상생활에, 뭐 저희 학원 애들 포함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뭐 더 하는 분들도 있죠. 잠 줄여가면서. 근데 일상적으로 12시간으로 잡았을 때 알아들었으니까 반복해서 다시 읽고 문제 풀고 외우고 반복이죠. 5과목으로 치는 공무원인 경우 80점, 무작위 20문제 중에 16개 받으려면 제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3과목인 경우 군무원 그럼 4개월에서 6개월이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과목이고요. 여기는 3과목. 그러면 기본 베이스 잡는 6개월 포함하면 1년이죠. 이것도 1년이죠. 5과목과 3과목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한국사랑 영어를 공부를 시험 과목을 해야 되는 공무원인 분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하고요. 군무원 하신 분들은 좀 가볍죠. 영어 한국사를 드러내니까. 대체해서 3과목만 보면 되니까 훨씬 편안해요. 공부하기가. 물론 공부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5과목 공부하는 분들이 훨씬 힘들죠.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당연히 행정직 같은 경우는 칠 수 있고, 치러 가야 되고, 치러 가고 있고, 군무원 하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뭐 칠 수 있겠습니까? 영어 한국사를 안 했는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냥 뭐 시험 삼아 뭐 한번 문제만 보고 올게 할 수는 있지만 원래 내가 목표한 시험은 군무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언제 있냐면 4월에 국가직, 6월에 지방직, 6월 말 7월 초 군무원. 원래 군무원 시험도 6월 마지막 주쯤, 원래라고 얘기하면 제가 학원밥 처음 먹을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한 6월 마지막 때 치던 시험이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은 이제 이때 치고 있네요. 국가직 시험은 원래 5월 쳤다가 땡겨졌죠. 예전에 저도 학원 처음 시작했을 때 4월달 시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5월달 갔다가 지금 또 땡겨졌고, 지방직은 6월쯤 계속 채웠던 것 같고, 요거는 늘 시험 치는 거거든요. 다만 공고가 국가직은 1월 1일 전후에서 발표가 나고, 지방직은 2월에 발표가 나고, 군무원은 3월이나 4월쯤 발표가 나니까 공고는 적어도 미리 나요. 몇 명 뽑고 언제 접수하고 시험이 언제인지는 알 수 있으니까 때 되면 공고 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험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냐는 그 전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전 기간을. 그러면 이제 지금은 2021년 6월 23일. 이때까지 기간 남아있고, 요만큼 기간 남아있고, 요만큼 기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차기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요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지금 학교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여기 듣고 있는 친구가 어제 저한테 쭈뼛쭈뼛 오더만 설명해 들어도 됩니까? 들어라. 그래서 앉아있거든요. 한 3주 됐나? 그죠? 힘듭니다. 힘들지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못할 거 아니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힘은 들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됩니다. 저녁에 자야죠. 잠 줄이면서 공부하는 거 저 반대. 하루에 수험생들한테 저 최소 7시간 이상은 좀 자줄래?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7시간, 8시간 좀 잤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냥 시간 활용만 잘하면 아침, 점심, 저녁 나오니까요.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잠 많이 충분히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공부하면 되는데, 힘들지만 잘 이겨내면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가 되는 거죠. 최종 합격자 돼서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수험생이라서 공부하고 있고 취업이라는 걸 이제 겪고 있지만, 이제 취업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개인 인생을. 여기까지 이제 필기 공부예요. 근데 이제 요게 필기라면,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면접 볼 때는 성적을 몰라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자료 면접? 내 필기 성적을 면접관들이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지. 점수 좋은 애들도 미끄러질까? 뒤집혀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학생들 인터넷 카페나 좀 우리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단어 만드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단어를 만들었을까? 옛날이 난다.
하여튼 예전에는 최종 불합격자, 뭐 불합격자, 최불자 이 정도는 애교잖아요. 최불자, 최종 불합격자 예상할 수 있는데 의문사, 의문사 또는 돌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접 갔다 온 친구들, 안 된 친구들.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죠?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애환이 묻어있는 단어죠. 이분들한테는.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착실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군무원은 작년에 바뀌었어요. 한발방식이. 군무원도 재작년까지는 블라인드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필기 50, 면접 점수 50 이렇게 해서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또 뭐가 문제냐? 커트라인 딱 공개되면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에 육군 군수직 커트라인 70.67이었거든요. 근데 두 명이 한 문제 더 맞아서 72점이었어요. 우리 학원에 두 명이 72점짜리 둘이 붙었죠. 필기는. 둘 다 공교롭게도 공부를 3월에 해서 7월 시험에 붙었으니까 공부는 얼마 안 했습니다. 짧게 단시간에. 열심히 한 건 제가 알죠. 매일 제가 겪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 중에 남자아이는 우리 저희 홈페이지 인터뷰에 서땡우 이렇게 나오는 대학 1학년짜리 군대 안 갔어요. 아, 군대 면제. 이거 촬영되는 건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한 6개월 안 되게 붙었죠. 3, 4, 5, 6, 6개월도 안 되네요. 붙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점수 반영이니까. 자기는 커트라인이잖아요. 지옥이죠. 면접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늘 지옥이야. 저희 지금 면접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필기 공부할 때는 죽었다 깨도 이거 이렇게 힘들지 몰랐지? 네, 모르죠. 근데 이제 필기는 큰 걸 넘겼는데, 이제 애들 표현으로는 또 입장권, 필기는 입장권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입장권 받고 이제 면접 딱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어마무지한 거죠.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도 거의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붙었어요. 둘 다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 얘기고, 결과가 좋아서 참 다행이고.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기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결국 공부의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전 과정에서도,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을 건데, 메타인지. 수험생들이 공부는 참 열심히 해. 제가 늘 애들을 매일 거의 보잖아요. 매일 보니까 얘가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알아요. 채점해 보면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도 뭐 있고, 그냥 정체된 애들도 있거든요. 정체된 애들이 제일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근데 이제 좀 들여다보면 무슨 차이냐면, 똑같이 공부해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과목별 공부 방법, 무슨 책 봐라 이렇게 다 소개해 주니까 잘 가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본인이 내가 아는 거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 건지. 아는 건 맞춥니다. 그렇게 많이 안 봐도. 근데 모르는 거는 맨날 헷갈리는 거죠.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메타인지. 무슨 과학 실험?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A 집단, B 집단 학생들을 이제 그냥 배분해 놓고 뭐 20개의 카드를 보여줬나? 20개의 카드 단어, 영어 단어를 보여주고, 이게 외국이죠. 미국이겠지. 단어를 외우는 개수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A 집단의 애들이 뭐 몇 개, B 집단 애들도 몇 개. 자기들은 어떻게 군대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 집단은 내가 얘기한 숫자랑 잘 안 맞는 거라. 그게 20개 중에 뭐 20개 가까이 다 외웠냐, 이런 건 줄 알았는가 보죠. 어쨌든, 아는 거 최대한 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제 맞춘 거랑은 개수가 좀 틀린 거예요. 내가 8개 외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4개밖에 안 된다든가. 쓰라 했을 때. 근데 다른 집단은 말한 개수만큼 쓰라 했을 때 맞췄어요. 그게 이겁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아는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통 공부법 뭐 검색하시면, 메타인지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교육학자들. 그 다음에 저 지금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관심 많잖아요.
저희 애가 지금 아직 초등학교 한참 이제 공부를 시작할 무렵이니까 관심 많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럼 메타인지 관련해가지고 발달하는 방법 막 검색해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린 다 어른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모르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옆에서 보니까 제일 잘 좋은 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쌤, 이거 좀 물어봐도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쌤 쉬고 싶은데, 물어봐라. 선생님 쉬고 그냥 질문 받으러 온 학생들, 가끔 어떤 선생님은 좀 힘드니까 다음에 할게, 좀 다음에 와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서 뭐라 하죠. 선생님, 그래도 질문하러 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죠.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제가 나이 어린 막내였는데 27살이었으니까 제가 20년 지나니까 비슷해졌어요. 선생님하고 연배가, 나이가. 요즘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지니까 선생님, 학생들이 그래도 질문하러 왔는데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터디. 잘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죠. 야, 넌 어떻게 풀었어? 난 도저히 안 풀리던데.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푸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빨리빨리 캐치해야지. 뺏어봐야죠. 스터디.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또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암기 노트 메모해서 자꾸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하시면 분명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실질적으로 학교 갈 수 있는 8대1에 또는 10대1에 그 실질적인 경륜이라는 갈 수 있어요. 올라갔어요. 보통 평범한 애들이 그냥 붙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다. 전교 꼴등 하는 친구가 붙는 거 봤거든요. 한 5년쯤 전에. 전교 꼴등. 남자애. 영어 ABCD밖에 모르는. 그 친구도 하니까 어쨌든 운이 좀 됐지만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획을 갖고 지금부터 쭉 내년 시험까지 한번 하면 다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오늘 설명이 끝나면 제가 우리 이제 기출문제, 시험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저 USB 안에 넣어 드렸거든요. 그거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 가시지 말고. 그 다음에 밖에 상담실에는 상담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더 궁금한 거라든가 수강과 관련된 얘기는 나가서 끝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순서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지영아, 어땠어? 들을만 했어? 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꼭 공무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